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언제쯤 끝나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. 코로나 블루, 우울감이 좀 지나쳐서 이제는 코로나 레드 시대가 열렸다. 분노한다. 화가 난다.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. 그게 좀 느껴지시나요? 우리 청 기자님이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? 어떠세요? 이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가 일상에서 많이 쌓이다 보니까 이 코로나 블루를 넘어서서 코로나 때문에 화를 내거나 이 분노를 참지 못하는 경우가 주변에서도 좀 종종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좀 화가 난다, 분노한다 이런 분들 이제 조금씩 늘고 있거든요. 근데 이제 교육만큼은 좀 정상화해야 되지 않느냐. 그러니까 꼭 학교를 가서 정상화되는 것이 아니라 원격 수업 외에 답이 없느냐.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목소리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. 이렇게 원격 수업으로 그냥 방치라는 표현 쓰시는 분들도 있던데 원격 수업 이대로 둘 거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우리 김수민 님이 먼저 좀 얘기해 주실까요? 이 질적으로 좀 떨어진다, 제대로 신경 안 쓴다, 이런 불만들이 계속 지금 누적이 되어 있는, 어떻게 보면은 이제 더 이상 차오를 데가 없는 그 정도의 분노와 우울이 가득 찬 곳이 또 교육 공간이 되고 있는 게 아니냐, 이런 좀 우려가 드네요. 4월에 계약을 했었는데 그때 원격 수업 진행할 때만 해도 뭐 학부모들이 이게 갑작스럽게 다친 거니까 좀 이해를 해주셨는데 지금 2학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1학기 때하고 별반 달라지는 게 없단 말이죠. 이러다 보니까 이제까지 뭘 했냐라고 하는 이제 불만의 목소리가 이제 조금씩 좀 나오고 있습니다. 학생들도 학부모들도 선생님들도 모두가 힘든 코로나19 블루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 시간에는 대구경북 기자회견 원격 수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구대는 9월 1일부터 12일까지 개강 후 2주 동안 전체 학과가 온라인 수업을 실시합니다. 이후에는 코로나19 단계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. 대구가톨릭대는 개강 후 1주간 전체 수업을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수강 인원이 50명이 넘는 과목은 전면 비대면 수업으로 운영합니다. 영남대는 개강 후 7주간 일부 실험 실습 과목을 제외하고 모두 비대면 수업을 운영합니다. 10개 대학이 모여있는 경산은 외국인 유학생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. 경산시는 자가격리 유학생들에게 가구당 9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하는 한편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입니다. 네,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원격 수업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 불만이 표출되는 공간이 바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입니다. 우리 김수민 님이 좀 보고 오셨다고요? 9월 2일에 올라온 청원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. 이건 원격 수업이 아닙니다. 언제까지 우리 아이들을 방치할 예정이십니까? 이런 제목으로 청원이 게시가 됐는데 하루 만에 8,000명이 동의를 할 정도의 많은 게시물 사이에서도 금방 눈에 띄는 그런 내용이었던 거죠. 이 내용을 보면 1학기에는 갑작스럽고 준비가 안 됐다 치더라도 2학기가 됐는데 전 학년이 주어진 링크만 쳐다보고 있다. 그런 게 바로 현실이다. 이렇게 비판을 한 것입니다. 또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얼마나 바쁜 일과와 학교 일을 병행을 하고 있길래 등교도 안 하고 있는 이 시점에 피드백도 별로 없냐. 이런 또 볼멘 소리도 나왔고요. 그런데 이제 사립학교나 학원에서는 쌍방향 원격 수업을 화상 수업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, 대조적이다, 이런 불만까지 같이 주장이 됐습니다. 이 학부모들이 이렇게 원격 수업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이유 우리 이창훈 대표가 좀 더 덧붙여 주실까요?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 사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부익부 빈익부 차별과 차이가 생긴다라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좀 형편이 괜찮은 아이들은 원격 수업을 하더라도 보충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데 그러지 못한 가정의 경우에는 이 어떤 따라잡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들이 생깁니다. 특히 이제 맞벌이 가정 같은 경우에는 뭐 당장 이제 저소득층의 어떤 보육 부담 자체가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아예 뭐 어떤 부모님 중에 둘 분 중에 한 명은 뭐 아이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이런 또 악순환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수업 양극화, 성적 양극화
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고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우리 청 기자가 좀 지적해 주실까요? 예, 아무래도 한국 사회가 아직까지는 이 대학 입시를 기준으로 해서 직업까지 또 경제적인 능력까지 이어지는 사회다 보니까 이 성적이 양극화되면 이것이 경제적 부의 대물림으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실제 이런 성적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 교사들의 이야기였습니다.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교사 5만 1천여 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요. 10명 가운데 8명 정도가 원격 수업 이후에는 학습 격차가 커졌다.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. 아무래도 이 원격 수업에서는 대면 수업 때보다 이 스킨십 그리고 모르는 것이 나왔을 때 물어볼 수 있고 쉽게 궁금증을 풀 수 있는 과정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 학습 격차가 경제적인 환경에 따라서 더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.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쌍방향 원격 수업이 대안이 될 수 있다. 이런 언급도 좀 나오거든요. 이게 좀 효과가 있을까요? 우리 김수민 님이 덧붙여 주실까요? 쌍방향이니까 아무래도 일방향보다는 상호작용이 더 쉽다라고 하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. 질문하고 대답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이 질문 대답이 된다면 언컨택트도 굉장히 좋은 방안일 수 있는 게 실제로 수업을 교실에서 하는 것보다 질문을 더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. 수업을 교실에서 할 때는 이거 물어봐도 되나? 약간 손을 들어도 되나? 이런 게 있다면 뭐 채팅창이라든지 이쪽으로 입력을 해라 그러면 더 많이 질문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질문 응답이 보장이 된다면 굉장히 좋은 수업 시스템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이제 실제로 보면 쌍방향 원격 수업을 하는 비율이 15% 정도밖에 안 됩니다. 그만큼 쉽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방증이 있는 거고요. 결국에 공동체라는 것이 학교가 지향하고 있는 궁극적인 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쌍방향이더라도 이 비대면 비접촉 상황에서의 어떤 활동은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그대로 안고 있다. 그래서 이게 쌍방향 수업이 만능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그 한계를 인정을 하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학습 차질을 극복할 수 있을까? 이거를 깊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쌍방향 원격 수업이 어느 정도 보완은 할 수 있으나 전부는 아니다라는 얘기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쌍방향이든 일방향이든 아니면 뭐 제3의 형식이든 이게 교사들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, 경험해보지 않은 수업 방식이거든요. 그래서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. 교사들의 부담에 대한 얘기 우리 이창원 대표가 좀 이어서 해주실까요? 일선 학교의 선생님들 정말 힘든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. 뭐 이 단순하게 이렇게 선생님 어떤 학습의 주체자이기도 한데 또 방역의 최전선에 있는 분들이기도 하거든요. 이런 어떠한 그 부담들을 다들 좀 선생님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좀 우리 시스템을 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. 일단 원격 수업 관련해서 관련 교육을 이 교육부에서 진행을 했는데 이게 이수한 교원이 전국에서 0.1%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. 전국의 교사가 44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원격 수업 연수에 참여한 분들이 4,200명 정도거든요. 그러니까 왜 이렇게 참여를 안 하게 되었는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업무가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교육을 받을 시간이 없지 않았나 좀 교육부는 전 이걸 좀 짚어보고 되돌아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전국의 교사 중에서 5명 중에 1명, 20% 정도가 50대 이상입니다. 상대적으로 이런 IT 기기에 조금 취약한 그런 계층, 그런 세대들인데 아무래도 고연령 교사에 대한 또 원격 수업에 대한 대안들 이런 것들도 좀 빨리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. 또 쌍방향 이 원격 수업 같은 경우에는 공개 수업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. 지금 우리가 수업하고 있는 것들을 뒤에서 누가 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.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사들이 심리적 압박감들이 좀 상당한 것 같습니다. 이제 매번 자신의 어떤 민낯을 좀 들여보내는 어떤 이러한 형태거든요.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기존의 교사들이 좀 학습해 왔던 시간들이 굉장히 좀 적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좀 보완할 것인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. 자녀들이 집에 이제 많이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부모님들의 스트레스가 높아가잖아요.
그 스트레스를 푸는 상대를 또 교사들한테 또 이제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교사들에게 기존에 있었던 시스템의 문제인 것 부분들도 어떤 교사라고 이 선생님들에게 좀 대리로 좀 화를 좀 푸시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런 또 민원 상대까지 해야 되다 보니까 교사들의 지금 업무가 3중고, 4중고거든요.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극복해 낼 것인지 교육부와 교육청의 대안들이 필요해 보입니다.